월말 김어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시간. 박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주제입니까? 기억입니다. 기억에 대한 데피니션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기억을 정확하냐? 이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엄밀한 기억을 요구하잖아요. 목격자의 증인이 있을 때 얼마나 정확한가 이 문제인데 기억은 일단 했다면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한다고. 그렇죠. 아무나 함부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억은 맞느냐 틀리냐는 용도로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냅스에서 기억이 이제 만들어진다. 뉴런들이 강강술래처럼 손에 손을 잡고 회로를 도는 신경세포가 수백 개, 그 회로를 도는 그것이 기억이다. 이게 지금까지 기본 도구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억의 물리적, 생리적 접점을 어딨냐 물으면 브레인과학자는 강강술래 손에 손을 잡잖아요. 예. 실제로 봤더니 완전히 잡은 게 아니고 그 갭 사이로 갭이 이제 한 20나노메타 원자적인 사이즈인데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점점 뭐냐면 이거 갖고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억이 종류를 딱 봤더니 첫 번째 일화기억이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가 저녁 잘 때까지 일어난 일 A4용지 10장 정도 적을 수 있잖아요. 그 일화기억의 용량은 거의 무한정이라는 게 심리학 쪽에서도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시를 암송하든지 물리 방정식을 암기하든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어떤 기억은 무한적으로 기억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억은 노력해도 안 되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진화되어 왔으면 인간의 생존 확률을 높이고 도움이 돼야 될 건데 기억의 종류를 몇 가지를 봤더니 이게 공통점이 완전히 없는 거야. 그럼 기억이란 도대체 뭔가? 기억은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기억이란 관점이 사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부정이 됐어요. 기억은 뭐냐 하면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진이라는 개념이 100% 다 사라진 건 아니고 사진이 있긴 한데 사진이 파편돼 갖고 재구성할 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콜라주라 그래요. 합성이 됐다는 거예요. 기억의 분류가 여러 있는데 맥락적 기억과 탈맥락적 기억이 있다. 탈맥락 기억은 뭐냐 하면 상상입니다. 난데없이 떠오르잖아요. 상상은. 맥락은 우리가 어떤 인과 법칙이나 개연성을 동반하잖아요. 그런데 상상은 뭐가 뚝 떠오르잖아요. 이거 탈맥락적이요. 맥락적 기억은 뭐냐 하면 생각입니다. 생각은 엉뚱하게 안 하잖아요. 한 1분 생각을 한다 하면 언어적으로 단어를 불러오든지 이미지를 불러올 거 아닙니까? 랜덤하게 불러오지 않죠. 그럴듯하게 불러오죠. 그 그럴듯함이 맥락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를 많이 냈다가도 한숨 푹 자고 나면 그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하루 자고 나서 하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낮에 내가 감정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면 맥락적으로 그걸 계속 생각해요. 자면 탈맥락화 돼버리잖아요. 맥락이 사그러지는데 기억 자체는 안 사라지죠. 기억에 묻어있던 감정이 완화가 돼버려요. 맥락이 사라진 기억을 다르게 뭐라 하냐면 의미기억이라고 합니다. 의미기억이다. 예. 맥락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맥락을 가진 기억을 바로 생각이라 그랬고 맥락을 가진 기억을 일화기억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이야기라고 합니다. 기억만큼 중요해지는 용어가 맥락이라는 용어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강한 맥락을 타인한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게 세뇌교육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물리를 잘할 수 있죠. 근데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미술을 잘하기는 맥락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 연구나 우리 인간의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 용어를 캐는 맥락이라는 용어입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기억은 동적 현상이다. 기억이라는 게 동적인 현상이다. 할 듯 모를 듯 하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동적인 현상은 자동차 운전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건 과거는 사라져버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건 저장돼 있다가 인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냅스의 연결로 흔적이 남아 있는데 내가 그 기억을 하는 순간 현재 기준으로 그걸 재구성하는 것이다. 재구성할 때 각자가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최근 자료를 봤더니 뭐냐 하면 전전두엽이 이렇게 다친 사람이나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저 사람이 기억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하고 브레인과학자들이 그 사람을 MRI를 찍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야. 기억은 그대로 있어. 기억은 있어. 있는데 왜 그 사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사진이라는 게 100% 틀린 건 아니고 한 10% 정도 흔적은 남아 있어요. 흔적은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 인출할 때. 예. 인출할 때 불러올 때 바로 그 사람의 의도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싸워서 기분이 우울했으면 그때 본 장면은 똑같지만 그렇죠. 그 기억을 인출하는 현재 시점에서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거나 저 사람 자기 기억을 왜곡한다고 네. 똑같은 장면 봤는데 입장이 달라졌다고. 오케이. 왜곡이란 말은 거짓이고 거짓이라고 생각한 거는 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이냐 거짓이냐 왜곡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지금까지 관점이었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식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게 최근 주장들이에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기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게 진화해 왔잖아요.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오류라 지금까지 봤는데 그 오류가 바로 적응성을 높이는. 그렇지. 예. 그런 의미에서는 모두가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태어난 거죠. 그렇죠.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인 꼭 거죠. 필요한 능력. 기억이 일관성하고 사실성이 충돌할 때는 항상 일관성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기억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을 포기하고 일관성 쪽으로 브레인이 작동해버리는 겁니다. 일관성이 뭡니까 여기서? 한 개인의 일관성은 셀프가 되고 자연에 있는 일관성은 사물입니다. 사물이라는 게 뭡니까? 자동차라는 건 딱 프로타입 있잖아요. 사과하면 프로타입 있잖아요. 그게 일관성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과는 썩은 사과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과가 있는데 우리가 사과를 떠올렸을 때는 가장 범주화된 패턴을 불러오는 거죠. 일관성은 바로 맥락이고 그럴듯함입니다. 그럴듯함으로 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꼴 맥락 이꼴 그럴듯함입니다. 사실성과 일관성이 부딪힐 때 일관성이 이긴다. 예, 이게 항상 이게요. 근데 일관성이라는 건 여기서 맥락을 의미한다. 예. 맥락이라 하면 여기서 그럴듯함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럴 법함. 예. 그게 결국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듯함을 선택하도록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는 일단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머리를 안 써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부터 고대 역사가 살아남은 거는 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럼 이야기는 뭐냐? 맥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맥락을 벗어난 거는 황당하다 그래요. 그거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바자로 시작하는 과일은 바나나. 누구나 할 수 있죠. 바나나라는 과일이 우리나라 사람 별로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자로 시작하는 과일 하면 1초도 안 걸리고 대답할 수 있죠. 바나나라는 프로토타입이 패턴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나라는 세 단어에서 바자는 그중에 일부잖아요. 일부만 탁 던져도 바나나가 다 인출되잖아요. 이걸 기억 이론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패턴 완성이라 그래요. 일부만 버튼을 눌러도 그렇죠. 나머지 전체가 인출되는 기억이다. 인출된다. 자, 패턴이란 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겠어요? 한 번 본 걸 패턴이라 하지 않잖아요. 패턴이란 말은 시간상으로 축적된 거잖아요. 바로 축적된 의도적 노하우. 축적됐다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반복해서 패턴이 완성돼서 그 일부만 눌러도 전체가 불려져 나오는. 기억을 불러오는 노하우입니다. 그게 전전두엽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전전두엽이 문제가 된 사람 바로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꼈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불러오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맥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 뭐냐면 시간하고 장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갈까요? 60 넘어간 사람들하고 10대하고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 60대 넘어가면 새로운 게 드물겠죠. 독일 그 심리학자가 썼는 책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30년 장기수 이런 사람을 연구해봤더니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첫 1년은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너무나 시간이 안 간다 그러는데 20년, 30년 지난 사람은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포개졌다 그러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포개진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갔다는 알 수 있을까요? 감옥 속에서는 뭐가 고정되어 있어요? 시간은 흘러가도 공간이 안 흘러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공간이 고정되어 버리면 시간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시간이 포개져 버려요. 10년이 1년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의미가 상실되기 시작하고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네. 시간이 포개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갔다 왔는데 한 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팽창하는 거예요. 시간은 팽창할 수 있고 포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항상 봐야 되네. 인생을 길게 살려면. 그럼요.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게 어떤 장소 정보가 들어가죠. 그다음 시간 정보가 들어가죠. 요게 두 개가 항상 붙는 게 일화 기억이고 그게 맥락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장했다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능동적으로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인출이 핵심입니다. 노하우는 뭐냐면 기억을 인출하는 노하우입니다. 기억이 현재적으로 재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구성해요.
그 재구성하는 노하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재구성할 때 완전히 100% 흙으로 재구성하는 거 아니고 옛날 기억이 잔재가 풀러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하우는 그야말로 기술적인 노하우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야기를 들어도 중요한 걸 놓치고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 쪽으로 끌려가요. 나이가 들면 전전두엽이 좀 약해지거든요. 기억을 잘하는 노하우의 핵심 뭐냐면 어텐션입니다. 중요한 데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 핵심에 집중하는 능력이 약화돼요. 그 주변부 이야기들. 주변부 이야기 쪽으로 나와요. 수다스러워지지 그러면. 예. 우리가 모든 기억했던 거는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주의 집중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영어 단어를 외우든 사람 이름을 외우더라도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반복하고 집중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격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데가 전전두엽인데 이게 먼저 약화가 돼요. 저장되는 게 내가 반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하고 공간 정보가 탈락한 걸 뭐라 그러냐면 패턴이라고 그래요. 패턴에는 시간하고 공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용성이 되는 거예요. 기억을 1000페이지 되는 책이라 합시다. 예. 책에 많은 내용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270페이지도 하면 그냥 찾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시간 정보고 그다음에 몇째 줄에 있는가 그게 공간 정보라 생각하면 돼요. 시간 정보하고 공간 정보가 있는 기억은 일화기억이라 그래요. 몇 페이지하고 몇째 줄이라면 그 딱 나오는 단어 문장이 딱 있잖아요. 그럼 그게 특수화됐다는 거예요. 자, 패턴이란 말은 공통점이잖아요. 그게 바로 상징입니다. 우리가 쓰는 의미기억은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걸 패턴이라 그래요. 자, 패턴이 형성되고 나면 우리는 맥락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오마이 사이언스. 맥락 없이 접근하는 게 뭐냐 하면 자, 뜬구름 같은 생각 나오는 건 맥락이 없잖아요. 내가 갑자기 신문 보다가 엉뚱한 생각 나잖아요. 그럼 신문의 내용하고 떠오르는 상상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기억에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면 특정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화기억. 그 특정한 일화기억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거하고 나면 그 속성만 남게 되는데 속성만 남으니까 특수한 게 사라지니까 일반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물의 특수성을 제거해버리고 나면 일반 속성만 남는다. 그게 패턴이다. 예. 자, 해마에서 노벨상이 2번 나왔는데 그것을 밝혀진 게 뭐냐면 해마의 CA3 세포에서 패턴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주변하고 해서 패턴 분리가 일어난다는 게 밝혀졌어요. 패턴 완성 그거는 뭐냐 하면 길을 가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을 봤는데 밤에 꿈꿨던 꿈이 기억날 때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의 인상하고 어떤 기억했던 거하고가 살짝 건들린 거예요. 건들렸는데 그 전체가 떠오르는 거. 이걸 패턴 완성이라고 그래요. 일부를 건드렸는데 전체가 드러나는 현상. 기억이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바자로 시작하는 과일 하면 바나나가 나오잖아요. 바자는 일부잖아요. 근데 왜 바나나라는 전체가 떠오르느냐 이거요. 바로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인출할 때 인출 과정이 바로 패턴을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기억은 바로 패턴으로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수한 게 아니고 일반화된 공통점만 추출해갖고 기억을 한다. 그게 의미기억이라는 거예요. 탈맥락화된 기억이라는 거예요. 수학이 어떻고 물리가 어떻고 그건 전부 다 의미기억이라는 거예요. 의미기억은 뭐냐 하면 숫자라는 상징을 통해서 패턴을 만들었고 변화에 대한 패턴이 미분이고 형태에 대한 패턴이 기하학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시간과 공간을 띄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미래에도 적용되고 과거에도 적용되고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공간을 뗐기 때문에 지구에서 적용되고 달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되겠네요. 개념이죠. 그렇게 인류 공통의 지식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대뇌 심피질에서 바로 그 공동 패턴을 저장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인류가 서로 교환해서 그것이 고도화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우주까지 가게 된 그렇죠. 것이다. 패턴은 공통점이죠. 그런데 그 공통점의 특수성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공통점의 특수성이 남아있는 행위가 예술입니다. 예술하고 기억이 그런 점에서 만납니다. 조성진 예를 들어주면 피아니스트잖아요. 예. 베토벤의 어떤 피아노 곡을 항상 다르게 연주하잖아요. 새로운 해석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뭐 악보가 바뀌었나요? 악보는 안 바뀌었죠. 그 해석이 바뀌었잖아요. 예. 악보는 보편성이죠. 해석은 특수성이죠. 보편적이고 특수한 게 예술의 본질이고 또 기억이 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해석의 영역이 의도고 문화고 이 전부 다입니다. 그거는 바로 전전두엽에 살기 때문에 그게 한두 해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그 분야를 하면 축적된 의도성이 들어간 노하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패턴 기억은 과학이 됩니다. 예. 개인적인 특성이 묻을 때 예술이 됩니다. 굿. 예, 됐어. 여기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